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전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 예고를 해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 파죽지세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전에 다룬 그 이슈 중에 속보가 계속 나오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사안이 몇 가지 있어서 파죽지세로 좀 더 심층 분석을 해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오늘 오전에 여러 가지 이슈를 다뤘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낙연, 이재명과 경선에서 아주 핫하게 붙었다가 간발의 차이로 밀려난 이낙연계의 핵심 인사죠. 정운현 전 총리 비서실장, 제가 오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난데없이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놀라시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이재명 지지를 안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어떻게 또 윤석열을 지지를 한다. 그 변이 상당히 재밌었죠. 흥미롭습니다. 썩은 사과는 먹을 수가 없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여기서 썩은 사과는 이재명을 지칭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도저히 사과로서 가치가 없고 먹을 수가 없었다. 이재명이 유세 무대에 오른다고 이낙연 연설 중단되자 격분한 것처럼 느껴서 아마 저 사람이 저럴 것이다.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영상을 아예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에 이 이낙연 연설이 중단되자 이른바 이낙연계 분들은 상당히 격노를 했다. 대노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어떤 상황인지 상황을 보고요. 이 정운현 그 전 비서실장이 나는 차라리 차악을 선택을 하겠다. 그러고 이 불투명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위험한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맡기는 것보다도 차라리 식물 대통령, 여기서 식물 대통령이라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 국회에서 판판이 제동일 걸릴 것이 명확관하기 때문에 식물 대통령으로 표현했다고 제가 논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차라리 식물 대통령을 내가 선택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남기고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요. 잠시 후에 영상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이렇게 긴급 편성을 했어도 역시 우리의 슈퍼맨님, 박상철님, 김재선님, 우리 초기부터 아주 왕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찾아서 다 이렇게 오십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같이 노력을 해야 그 무엇이든지 이루어집니다. 아시아투데이 파죽지세 파이팅입니다. 트럼프님 따뜻합니다 라고 박상철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철이 형 맞는지요? 뭐 당연히 박상철님이 뭐 그분이겠죠. 박상철이라는 이름에서 박상철 TV로 이름을 살짝 바꿔서 그렇게 된 것이죠. 박상철 TV님이 유튜브 방송을 아마 새로 만드신 것 같아서 제가 오전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죠. 박상철 TV님이 어떤 방송을 지금 열었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봐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요네즈님도 오전 방송에 이어서 오후 방송에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마요네즈님 어서 오세요 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오전 방송에도 잘 보셨겠습니다만은 오전에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 제가 논평한 거 이후에 오후에 방송을 들으면 아마 훨씬 더 이해가 잘 가실 텐데요. 일단 영상을 한번 영상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해드리고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더 아마 이해가 쉬울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위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위기의 한 축에서는 바로 민주당의 이탈 세력, 민주당을 지지를 했다가 민주당을 이탈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게 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40%를 넘지를 못하고 32, 3에서 37, 8로 박스권에 갇혔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40을 좀처럼 뚫지를 못하다.
그래서 점점 판이 기울고 있다. 어디로? 윤석열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민주당의 이탈파, 이게 지금 아주 강력한 세력으로 지금 뭉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를 했던 세력 중에서 차마 지금 총리실의 비서실장으로 했던 정운영 씨와 마찬가지인 거죠. 도저히 이재명은 찍을 수가 없다라고 중도로 이탈한 세력, 또 중도에서 아예 윤석열 후보 쪽으로 지지 선언을 하는 정운현 그 공보단장, 비서실장까지 했죠. 비서실장과 같이 아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적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이제 대선을 역전을 시켜야 되는데, 역전을 시킬 그 방도를 두 가지 정도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뭐 다른 방도가 없죠. 첫 번째는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이 발언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하고 친 문재인 진영을 결집시키자. 네, 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구속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친문재인 세력을 강하게 결집시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통합, 자신은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통합을 강조해서 합리적 성향의 중도, 그 다음에 부동층을 끌어안는 투트랙으로 임하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집토끼를 공고히 결집을 시키고 중도 세력을 이제 산토끼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투트랙으로 전략을 삼았는데, 어느 정도 친문재인 진영의 결집은 여론조사 상으로 조금 더 나와 있고 있습니다.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85.5%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는 신년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주당 지지층의 이 후보 지지율, 그 당시에는 80.6이었는데요. 이 비교하면 결집도가 상당히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있습니다. 중도 부동층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벌써 5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탄핵을 계기로 진보, 중도 연합을 형성을 했죠. 진보, 자칭 진보 세력과 중도 세력이 연합을 해가지고 바로 탄핵을 이끌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서 그중에 상당수가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 그런 세력들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려면은 이 문재인 정부에 실망을 해서 중도층 또는 부동층으로 둥둥 떠다니는 이들의 지지를 끌어와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지금 판판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총선 당시,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지지층 중, 지금 이 표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 표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도저히 문재인 정부 5년을 겪고 나서는 아주 실망을 했다라고 하는 이탈 민주표 중에서 이재명을 그래도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20.3%. 그런데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48.2%가 돼 있는 것이죠. 신년 여론조사하고 이번 여론조사, 그러니까 한 2달 보름 정도 지난 텀이 있는데요. 이재명은 16에서 20%로 근소하게 조금 올라갔습니다만은, 바로 윤석열은 29에서 48로 껑충 뛴 겁니다. 무려 20%포인트가 올라간 것이죠. 심상정, 안철수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바로 이탈 민주당을 이탈해서 도저히 5년 동안 맡겨보니까 문재인 정부 아주 실망이야, 급실망이야, 이대로는 안 되겠어 라고 민주당을 이탈한 세력들이 바로 윤석열 후보로 대거 몰려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2달 만에 민주당을 이탈한 세력의 윤석열 지지율은 이재명의 어떻습니까? 5배, 6배가 넘는 상황인 것이죠. 바로 민주당 이탈층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층으로 강하게 결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말 윤석열 후보의 각종 실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준석 당대표와의 이준석이 뭐 가출도 하고 저 전라도 순천 여수를 떠돌고 제주도까지 떠돌고 이럴 때 작년 연말과 올 연초까지 이 갈등 등에 실망해서 방황하던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아유 난 이쪽도 싫고 이쪽도 싫어라고 하는 민주당 이탈파들이 최근 윤석열 후보의 지지, 윤석열 후보를 다시 평가를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바로 최근 윤석열 우위 구도 중에 한 축은 강하게 형성하고는 한 축은 바로 이탈민주층, 민주당을 이탈한 표가 윤석열로 결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네, 이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자, 이 표가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염증을 느낀 바로 민주당 이탈 세력 중에 이재명 지지하는 이 층은 20.3%밖에 안 되는데 윤석열 후보 지지는 48.2, 거의 절반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왔다. 그러니까 무려 28%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여기서 압도적인 그러니까 중도층이라든가 이미 한번 민주당을 지지를 한번 했다가 지난 그 대선에서 이재명 문재인을 찍었다가 한번 5년 동안 하는 걸 보니까 아유 이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윤석열 후보로 다시 재평가를 한 사람들이 이재명보다 3배, 4배는 더 많다라고 하는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재선님은 아까 63세에 시험을 합격하셨다면서요. 아까 저런 말도 있었군요. 63세에 어떤 시험을 합격하셨나요? 아까 채팅으로 그렇게 주고받고 하신 모양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채팅창을 자주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들 이재명 후보보다 지금 3배에서 5배 정도 더 쏠림 현상을 갖고 있는 이 중도 부동층이 왜 돌아오지 않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이 민주당을 한번 거친 사람들인데 민주당 문재인을 지지를 한번 했던 사람들인데 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 이게 문재인 정권의 정권 보복 발언으로 의미를 확대 재생산하려고 하는 바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의 실패다. 이것은 바로 역풍이 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반문재인 정서가 굉장히 강하지요. 왜? 일단 문재인을 한번 찍고 5년 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니 옳시다. 이거는 내가 잘못 찍었구나 라고 반문재인 정서가 엄청 강한 바로 민주당 이탈 세력들은 이재명 정권을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민주당 캐치플레이드에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역풍을 불러일으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적폐 수사를 당연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야, 저 윤석열이 되면은 이거 큰일 났다. 문재인 대통령을 아마 구속시킬 건데 우리가 이재명을 지지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문지킴이 전략으로 하는데 바로 이들은 반문재인 정서가 굉장히 강하다는 사람입니다. 아유 이거 한번 5년 동안 맡겼더니 정말 해도 너무하네. 특히 부동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무척 많다는 얘기죠.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실제 이런 조사에서요. 민주당 이탈 세력의 53%가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서 현 정권에서 벌어진 불법과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것으로 정치 보복과는 무관하다라고 바로 답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민주당 잔류층의 90%가 정치 보복이다. 저 윤석열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답한 것과는 대조적이죠. 예, 현 정권에서 벌어진 불법과 비리 당연히 수사하겠다는 게 왜 정치 보복이냐라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과는 기본적으로 패러다임, 생각 자체가 다르다 이런 얘기죠. 네,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문 대통령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대중적 비호감도가 높은 친문인사 뭐 여러 사람이 있었죠. 뭐 이해찬 총리라든가 고민정, 뭐 김용민, 김남 누굽니까? 예.
저 안산의 국회의원이 김남 누구죠? 김남국이죠. 네, 젊은 친구. 예, 저는 김남근하고 김남국하고 이렇게 잘 헷갈리는데 바로 김남국. 이런 그 비호감도가 높은 친문 인사들이 바로 전면에 나서서 중도 표심이 오히려 흔들리고 있다. 즉 역풍을 빚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이탈한 세력이 이슈를 가지고 전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이슈, 다수가 이렇게 공감을 하는 그런 이슈를 선점을 해서 던져야 되는데 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말만 지금 골라하고 있다. 네, 바로 이들 대부분의 다수가 합의하는 이슈가 뭐겠습니까? 부동산 문제죠.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이들이 공감하는 것을 선점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듣고 싶어하는 좋은 얘기는 하나도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바로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해서 이재명 후보를 뽑아야 문 대통령이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가뜩이나 반문재인 정서가 강한 민주당 이탈파들을 오히려 자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니까요. 전략이 이건 아주 잘못된 전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차라리 윤석열을 난 뽑겠다. 정운현 그 비서실장 얘기대로 썩은 사과는 도저히 못 먹겠다. 차라리 식물 대통령이 더 낫다. 핵폭탄 같은 불안정한 후보보다는 차라리 식물 대통령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준비를 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약 1분 30초 정도 나갈 텐데요. 이게 왜 친이낙연 세력들이 아주 싸늘하게 이재명의 등을 돌렸는지 이 영상에 그 상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죠.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만들고 마침내 여러분께 함께 여쭙게요. 예, 우리 후보를 연호하시는 건 좋은데 여러분 저 연설해야 되니까 한 번만 모두 이재명 후보 연호를 3번 딱 하고 끊어주세요. 자, 지금부터 이재명 하십시오. 이재명. 네. 사진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손을 맞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여러분 영상을 보셨다시피 여기가 순천입니다. 순천. 네, 토요일 날 순천에서 이재명 후보 연설이 있었는데요. 거리 유세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호남의 첫 공식 일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호남 출신인 이낙연 후보가 그래도 선대 총괄 지휘자로서 안 갈 수가 없었겠죠. 예, 본인은 이 지역을 전라남도 함평, 영광 이쪽이 그쪽에서 국회의원을 3번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전라남도 도지사를 했고 자, 이 순천에 가서 지지 연설을 하는데 저렇게 지금 자기가 지지 연설을 하는데도 저쪽에서 이재명을 연호를 하는 거죠. 이재명 하니까 어안이 붕붕해가지고 내가 지금 연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특정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연호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지금 연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죠. 그리고 그냥 매몰차게 딱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힘차게 이재명 연호를 3번을 한 다음에 딱 끊고 내 얘기를 들어봐 달라라고 억지로 하니까 뭐 이재명이 3번을 하고 또다시 네, 이낙연 후보가 이낙연 그 선대위원장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아예 마이크를 네, 오 이재명 하는 노랫소리가 이제 크게 틀리니까 연설을 하려다가 또 머뭇거리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얼굴이 보면 상당히 지금 이제 이 화가 난 상태인데 물론 뭐 민주당에서는 그거 앰프 담당하는 사람의 실무적인 그 착오였다라고 진화를 했습니다만은 자기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저쪽에서 이재명 이렇게 연호를 하고 또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앰프에서 큰
이재명 노랫소리가 나오니까 얘기를 제대로 못한 겁니까? 못하니까 지금 저 주머니 속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이재명 그 후보가 올라왔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 마이크를 닫고 이렇게 집어넣죠. 마이크를 닫고 손으로 이제 집어넣는 아주 머쓱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로 저 상황에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이낙연의 수모 영상이라는 말로, 예, 수모를 당했다 이거죠. 수모 영상이라는 말로 이른바 짤방이 지금 쫙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낙연 그 지사가 뭐 그 당시에 경선일 때는 후보였으니까 뭐 후보란 표현을 쓰겠습니다만은 이낙연 후보가 저렇게 수모를 당했다. 누구 앞에서? 이재명 앞에서 수모를 당한 그런 영상이다라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 짤방을 아주 온라인에 쫙 지금 퍼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지지 연설을 하러 순천까지 간 양반한테 저렇게 이재명을 연호를 하고 이 연설을 방해해? 그리고 또 겨우겨우 이제 진정을 시켜가지고 연설을 하려니까 또 앰프에서 이재명을 연호하는 또 앰프 노랫소리가 나오니까 상당히 얼굴에 당황한 듯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곧이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올라오니까 에이 안 되겠다 하고서 마이크를 이제 주머니에 꽂아 놓는 그 장면이 바로 이낙연의 수모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달궈지고 있는데요. 예, 좀 저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바로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운현, 네, 이낙연이 당시 총리 시절에 비서실장이었으니까 뭐 아주 최측근 중에 측근이죠. 네, 바로 그 정운현 씨가 어제 저녁에 바로 이낙연을 옹호를 하면서 이재명 지지를 철회를 했다. 예, 자, 정운현 씨가 어제 올린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합니다. 정말 아주 놀라운 반전이죠. 네. 20대 대선에 임하는 입장과 소회. 대선이 불과 보름여를 남았습니다. 3월 9일 선거를 앞두고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고 제게 묻는 분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두 후보 모두 논란이 많은 인물이어서 선뜻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역대 최악의 대선이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민주당 경선 때 저는 이낙연 캠프에서 일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 후보가 총리 비서실장을 지낸 인연으로 총리실에서 퇴임한 후 근 2년간 조건 없이 도왔습니다. 예, 2020년 4.15 총선 때는 외곽에서, 지난해 민주당 경선 때는 이낙연 캠프의 공보담장을 맡아 대언론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이는 제 나름의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자 함이었지요. 경선 결과요, 참담했습니다. 민주당은 4.4 오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최종 단 대선 후보로 확정하였지요. 이후 캠프는 해산하였고 저는 본래의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도우려고 했던 사람은 이낙연 후보였고 거기까지가 저의 소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민주당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진보 진영에 설득해놨던 사람으로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간에도 쭉 그래왔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삶과 행태도 동의하기가 어렵거니와 민주당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았던 그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당원은 아닙니다. 이제 저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도우려고 합니다. 최근 양쪽을 다 잘 아는 지인의 주선으로 윤 후보를 만났습니다. 윤 후보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당혹스러웠습니다. 결국은 수락하였죠. 얼마 전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제20대 한국 대선은 차악을 뽑는 선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윤 후보를 돕기로 한 것은 바로 그 차악을 선택한 셈입니다. 네,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갈까요? 그게 다군요. 네. 도덕성과 개혁성을 겸비한 진보 진영에 내놓으라 하는 명망가들이 정과 사범, 폐륜, 대장동, 거짓말로 상징되는 즉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행태를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여라도 그분들이 이재명 지지는 선, 윤석열 지지는 악이라고 강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천박한 진영 논리로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저희 이번 결정에 대해 당혹스러워하실 분도 적지 않을 겁니다.
더러는 비난도 하실 거고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들은 그들이 이재명을 지지할 권리가 있듯이 제게는 윤석열을 지지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납득할 수 없다고 타인의 선택을 비난할 일은 아니죠. 저 역시 그들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택을 했고 저는 저의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이번 대선은 돌발 변수가 많아서 매우 유동적일 듯합니다. 저는 윤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민억이나마 보태겠습니다. 특히 보수 선양의 윤 후보에게 진보적 가치를 많이 충전해 주겠습니다. 진보 진영의 사상의 은사로 불리던 고 이영희 선생은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습니다. 또 윤 후보 주변에 차고 넘치는 달콤한 소리보다는 쓴소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 나이로 64입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의 눈치, 주변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제 의지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캐캐 묵은 진영 논리, 어줍지 않은 진보 인사 허세 같은 건 과감히 떨쳐버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오해와 비난, 미움조차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니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범처럼 대차게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운현. 네, 예.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정운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겨레에서 저와 같이 저랑 같이 저는 뭐 동아일보에서 있었습니다만은 언론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요. 지금 저 윤석열 후보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왼쪽에 있는 사람이죠. 네. 이낙연 후보가 총리 시절에 바로 비서실장을 하고 이낙연 후보가 경선 때 공무단장을 했던 뭐 아주 이낙연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 세력인데 그분이 이재명 지지는 도저히 못하겠다. 썩은 사과를 결코 먹을 수 없다라는 포기 선언을 하고 바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 선언을 했다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상당히 이게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친문 그다음에 이낙연계의 민주당 이탈 세력이 바로 저렇게 러시를 이루고 있다. 제가 영상을 1분 30짜리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낙연 후보의 순천 이 연설 장면에서 그렇게 경청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을 연호를 하고 이재명 노랫소리를 더 크게 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낙연 세력들,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싸늘하게 등을 돌린 결정적인 지금 계기가 된 상황이다. 어제 오늘 이렇게 친문, 그 다음에 이낙연 지지 인사들이 싹 윤석열 쪽으로 돌아가는, 최소한도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이재명 지지를 철회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아주 러쉬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우리 유대목에서 제가 하는 말씀이 있죠.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 주실수록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방송이 널리 퍼져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봐 주시고요. 네, 구독 아직 깜빡이 있고 구독 버튼 못 눌러주신 분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저를 또 아시아투데이를 가장 확실하게 지금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유일하게 제가 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저분은 그나마 양심이 있네요, 마요네즈님. 그렇습니다. 네, 뭐 양심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아주 정치적인 소신이 있는 것이죠. 민주당 쪽에 이 성향이 갖고 꾸준하게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를 했습니다만은 당원은 아니지만, 도저히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